안녕하세요. 코지루비입니다. 오늘의 리센챗은 내가 뜨개를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다들 뜨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요. 제가 언젠가는 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 읽은 책이 뜨개에 관련된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뜨개를 하게 됐던 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니덴챗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어떤 이유로 뜨개를 시작하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뜨개 채널에서 뭐 Q&A에서 뜨개 왜 하시게 됐나요? 이런 걸 보다 보면 코비드 때 시작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본격적으로 뜨개를 한 거는 2025년 1월? 2024년 12월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문득 인스타에 뜨개에 관련된 게 떴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연말에는 좀 시간이 많기도 했고, 뜨개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 전에도 뜨개를 했던 경험은 있었거든요. 뭐, 목도리도 떴었고, 의류도 떠보기는 했었어요. 그때는 탑다운이 아니라 일본식으로 뜨는 바텀업이었는데, 뜨개방을 다니면서 의류도 떠보고 했었기 때문에 뭐 뜨개 쉽게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제 기준에 뜨개 옷이라고 하면 좀 불편하고 따갑고 그냥 만든 정성은 들어갔지만 예쁘다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떠서 내가 입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었고, 그냥 이런 뜨개질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발견을 했던 게 인스타 둘러보기에 떴었던 거였는데, 그때 니팅 포 올리브가 저한테 떴었거든요. 왜 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뜨면서 막 거기에 이렇게 몇 가지 작품이 나왔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기 옷이 있었는데 그게 겨울의 느낌이랑 너무 잘 맞으면서 포근해 보이고 너무 예뻐가지고 저거를 한번 떠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했던 이유가 어차피 뜨개 옷은 따갑고 뭐 보관도 좀 어렵고 예쁘지도 않은데 내가 떠서 입겠다는 생각은 안 했었던 것 같고, 나는 약간 피규어처럼 작은 사이즈 아기 옷은 빨리 완성이 되고 실값도 얼마 안 되니까 이 아기 옷을 콜렉팅 해야겠다, 약간 소장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떠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세 번째. 떠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패키지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패키지를 구입을 하고 도안을 받고 했었는데, 도안은 이제 이메일로 오니까 바로 왔었는데, 저는 연말에 뜰 생각으로 주문을 했었는데 덴마크에서 오는 거니까 얘네도 이제 연휴가 길잖아요. 그래서 오질 않는 거예요. 빨리 뜨개질은 시작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실이 오기 전에 연습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네에 있는 그 실을 파는 가게를 갔어요. 그 뭐 약간 체인처럼 돼가지고 되게 저렴하고 이름 없는 실,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 실 같은 거를 파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실을 샀는데 약간 굵기 같은 것도 볼 줄 모르고 그냥 색깔만 보고 이렇게 이렇게 뜨면 되겠다 하고 실을 샀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첫 작품을 만들게 됐었습니다. 그게 니팅 포 올리브의 어떤 눈 내리는 북유럽 같은 느낌의 조끼였거든요. 그거는 모헤어랑 메리노 실을 합사해서 뜨는 거였는데, 그 실은 아주 아주 늦게 도착해서, 하나, 둘, 셋. 늦게 도착해서 이제 못 떴고, 보여드릴게요. 짠! 무려 배색 조끼를 떴고요.
때문에 배색 조끼였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한 목을 하려면 힘든지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도안을 받고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예전에 뜰 때는 서술형 도안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냥 차트, 일본식 차트 도안이어서 차트가 막 이렇게까지 길었어요. 그리고 조끼면 이런 모양으로 이제 반쪽짜리 조끼에 도안이 있으면 이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해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큰 걸 하나씩 줄 쳐가면서 했었는데, 뭐 A4 용지로 한 9페이지 정도 되는 게 온 거예요. 뭐 영어를 읽는 거에 어려움은 없었지만 처음 보는 용어들이 있었고, 아니 왜 도안인데 왜 하나도 그림이 없지? 약간 그거에 이제 굉장히 깜짝 놀랐었습니다. 근데도 저에게 뜨개를 알려준 그 온라인 독서 모임에서 만난 독서 모임 친구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뜨개를 많이 해본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도안 어떻게 읽는 거다 이런 걸 알려줘서 시작을 했었고, 처음에 처음에 몇 코를 잡아서 원통으로 이어서 원통을 고무단을 하는 거였는데, 일단은 원통을 잇는다는 것부터 이해가 안 갔고, 아, 바늘이 이만한데, 그러니까 이만하고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어서 이만한데 이걸 어떻게 원통을 만들지? 했더니 뭐 짧은 바늘이 있거나 매직 루프를 해야 된대요. 근데 매직 루프? 그래서 매직 루프의 영상을 보내줬는데 뭐 좀 뜨다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는데 너무 어지럽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바늘을 사왔었습니다. 바늘도 지금 아마 있을 텐데, 그 당시에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게 타코미 바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립식 바늘을 사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아마 이걸 샀었을 거예요. 이거를 사가지고 얘를 떴는데, 게이지 같은 거는 솔직히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입으려고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애기 옷이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그냥 대충 아무 바늘이나 해서 완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배색은 그냥 하나씩 뜨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떴는데, 처음에는 조금 장력 조절이 안 됐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했더라? 여기를 다 뜨고 배색을 했나? 아니었던 것 같은데. 도안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도안이에요. 이런 도안인데, 고무단을 뜨고 위에부터 하면서 그래도 초보인데 장력 조절을 꽤나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천재인가 봐 이러면서 했었고,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완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도 보여드리면 나쁘지 않거든요. 실정리는 안 했어요. 어차피 입을 옷이 아니니까 굳이 실정리하는 데까지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서 실정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장려 나쁘지 않게 하지 않았나요? 이거 실거는 거는 친구가 동영상을 보내줘서 그걸 보고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 옷을 완성을 하고, 정작 그 실이 왔을 때는 똑같은 걸 또 뜨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안 뜨고 그 다음 옷으로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뭘 뜰까 하던 찰나에 그 친구가 뿌띠니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뜨개인들의 아이돌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푹 이랬거든요. 뜨개에 뭐 그런 게 있어? 뭐 이랬는데 옷이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옷이 다 마음에 들고, 나 이거 뜨고 싶다 했던 게 포피티였어요. 근데 포피티는 친구가 어려우니까 지금은 안 된다고 하기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원작실로만 떠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자꾸 뭐 게이지가 맞아야 된다 그러고 실 굵기랑 뭐 바늘이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원작실로 떠야 된다고 하면서 검색해 봤을 때 카디프 캐시미어로 뜨는 거였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반팔인데도.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하다가 친구가 추천을 해줬던 게 노프릴이었고,
노프릴은 뭐 한 번씩은 다 뜨는 거다. 이거는 꼭 떠봐라 해서 그럼 이걸 떠야겠다 했는데 이제 실을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썬네스간에 썬데이와 썬네스간 모헤어의 합사였어요. 그랬는데 약간 잘 모르겠지만 뿌띠니트님이 썬네스간과의 무슨 협업 계약이 돼 있은 것인지 아니면 실 협찬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뿌띠니트 컬러라는 것도 아예 레이블에서 나오기도 하고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실을. 근데 그 실에 딱 그 도안에 있는 컬러대로 해서 이 옷을 떴습니다. 이거는 뿌띠니트의 노포리 스웨터고 스몰을 떴었는데요. 여기서의 또 문제점은 원래는 노프릴 스웨터가 썬데이사예요. 썬데이 실을 써야 되는데 그때 썬데이와 더블 썬데이라는 실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블 썬데이의 실을 샀고 6볼이면 된다고 해서 6볼을 샀는데 아닌 거예요. 이게 한 볼이 되게 금방 끝났어요. 떴는데.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이 6볼로 옷이 되는 게 맞아? 하면서 친구한테 다시 물어보다 보니까 썬데이는 230m 정도가 감겨 있고 더블 썬데이는 130m 정도가 감겨 있고 그 실의 굵기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너는 그러면 원래 저는 미디움인가 뜨려고 했는데 너는 엑스 스몰이나 스몰을 뜨면 되겠다. 이래서 스몰을 떴어요. 그때 게이지도 냈었거든요. 게이지를 냈을 때 스몰 뜨면 될 것 같다고 해서 바늘도 키우고 해서 스몰을 떴는데 옷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요. 이거는 정말 탑다운으로 여기를 뜨면서 레글런 늘림을 하면서 뜨는 가장 기본적인 스웨터인데 되게 예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박시하죠. 박시하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크잖아요. 원래는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약간 풀오버 같은 느낌으로 가끔 입는데 괜찮고요. 처음 떴던 옷 치고는 제가 막 약간 나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풀러야 돼? 이러면 풀어지 마. 뭐 테마 옷밖에 더 되겠어? 이 말이 너무 무서워서 조금 풀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처음 뜬 옷은 다들 불만족스럽고 안 입는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옷입니다. 그리고 이게 뜨다 보니까 여기가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길게 뜨면 안 될 것 같다. 좀 아방하게 짧게 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좀 허리를 좀 줄여라. 이렇게 해서 몸통 고무단 직전에 한 열 몇 군데를 줄였어요. K2톡을 한 14군데 정도, 군데군데 해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아방하게 됐고, 소매도 나 이거 너무 큰 거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퍼프 느낌? 벌룬 느낌? 이렇게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옷을 되게 좋아하고 이게 저의 첫 옷입니다. 그리고 뜨개 옷은 촌스럽고 따갑고 불편하고 안 예쁘고 약간 실도 옛날엔 어땠냐면 뜨개방에 있는 실로만 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예쁜 게 없는 거예요. 예쁜 게 별로 없고 또 뜨라는 실로 떠야지 안 그러면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그때는 실이 뭔지도 잘 모르고 떴어요. 이게 뭐 아크릴이 포함된 실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떴었는데 이렇게 신세계가 있구나, 실이 이렇게 예쁜 실들이 많구나라는 거를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뜨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입고 있고 그 다음으로 바로 스톰 스웨터를 떴어요. 스톰 스웨터를 뜨면서 뭐 함뜨가 열려가지고 누가 함뜨를 한대요. 그래서 저기 한번 가볼까 해서 마이 페이보릿 띵즈 작가님의 옷을 뜨는 함뜨에 갔는데 너무 초보면은 사람들이 제가 민폐 부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모르는 티를 안 내려고 하면서
옷을 떴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저는 뿌띠니트의 옷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뿌띠니트님의 도안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 읽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작품을 떴었는데 특히 이 노프릴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옷이기 때문에 저의 뜨개 기념일? 뜨개를 시작했던 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12월 말에 시작을 했고 이 옷은 1월에 시작을 해서 한 20일 만에 완성을 했거든요. 대단하지 않나요? 초보가 20일 만에. 그리고 그때 독감에 걸려가지고 엄청 아팠었는데 누워서 뜨다가 잠들다 뜨다 잠들다 이러면서 이제 완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프렐이라는 옷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매년 뜨개 애니버서리 그 기념일이 되면 저는 노프릴을 다른 주제로 해서 한 벌씩을 떠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25년 1월에 이 옷을 처음으로 떴고, 그래서 올해 새로운 노프릴을 떴는데요. 이거는 스몰이고 이거는 진짜 썬데이로 떴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얇고, 근데 썬데이인데 지금 조명 때문에 좀 노랗게 보일 수 있는데 썬데이에다가 염색실을 합사를 했어요. 그 마이 페이보릿 띵즈 함뜰 갔더니 그래도 뜨개를 꽤 오래 하셨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뜨개를 하다 보면 염색실에 빠지는 시기가 다들 오잖아요. 그때 막 다들 염색실 합사하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염색실을 사지 않고 잘 몰랐지만 그 뒤로 저도 좀 염색실을 모으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옷은 더블 선데이 요 컬러랑 같은 색이에요. 지금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스와치는 없나? 이 더블 선데이 실과 요 하늘빛과 붉은빛이 들어간 뭐 윈터벨이었나? 오밀조밀 작파점 아니면 한 군데 어디죠? 제가 많이 사는 데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한국 염색실을 산 건데 두 개를 합사해서 떴고요. 그래서 요거를 완성을 했습니다. 한번 입어볼게요. 짠! 입었습니다. 얘는 아마 스몰일 거고요. 딱 맞는 핏이거든요. 지금 제가 안에 잠옷을 입어가지고 옷이 조금 그런데 이런 핏이고 레글런도 예쁘고 근데 이 옷은 뭐를 잘못 만들었냐면 돗바늘 코막음을 한 뒤에 돗바늘 코막음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은 마무리를 하고 이 방향으로 코를 숨기고 끝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신축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입을 때나 벗을 때 여기가 되게 좁아요. 그래서 신축성이 좀 없게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너무 그런가? 아무튼 이 밑에도 제가 돗바늘로 마무리를 하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정리를 한다고. 그래서 신축성이 없어져서 여기가 조금 찡기는 거 빼고는 되게 예쁩니다. 예쁘고 얘는 아직 착샷을 한 번도 못 찍었거든요. 근데 잘 입을 것 같아요. 겨울에도 잘 입을 것 같고 얘가 저의 뜨개 1주년 기념의 노프릴 스웨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해당하는 달에 1월이나 2월에 노프릴 스웨터를 매년 뜰 생각인데 이제 돌아오는 2027년 기념일에는 약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너무 풀오버 같았고 그리고 여기가 되게 넓고 가슴둘레도 한 124 정도 나와서 되게 박시했잖아요. 근데 얘는 또 이렇게 정핏으로 약간 얇은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입고 싶어서 떴었는데
살짝 조금 작지는 않지만 너무 딱 맞는 듯한 느낌? 니트인데 조금 여유가 없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 약간 흰색 계열로 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차콜로 뜨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큰데, 그래서 아마도 썬데이 같은 썬데이로 해서 차콜로 뜨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아니면 이 실을 써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얘 뭐라고 하죠? 라벤돌리? 갑자기 이 실가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라니 벤돌리? 라니 벤돌리? 아무튼 이 실이거든요. 라니 벤돌리? 이태리 실일 거예요, 아마. 이 실을 제가 유럽 이 브랜드의 홈페이지에서 1년에 한 번인가 세일을 하거든요. 그때 딱 맞춰가지고 첫 해에도 실을 샀고 두 번째 해에 샀던 실이 이거예요. 그래서 얘로 해서 얘도 염색 실인데 실 색깔이 되게 오묘하거든요. 그래서 얘로 떠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얘는 4mm나 4.5mm? 뭐 여기 게이지가 나오기로는 3.25에서 3.75로 뜨라고는 써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바늘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뜰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노프릴은 차콜로 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함뜨 하고 있는 곳에서 나 이런 얘기 할 거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어떤 분께서 그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강아지 옷 사진을. 그래서 본인은 강아지 옷은 조그마니까 빨리 끝나겠지 하고 강아지 옷을 뜨개로 시작하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게, 제가 애기 옷을 떠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조끼를 떴던 이유는 팔통을 뜨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애기 옷은 소매통도 되게 좁은데 저런 데를 어떻게 뜨지? 저건 안 되겠어 했었는데, 강아지는 몸은 빨리는 뜨겠지만 다리 4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팔 4개 뜨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다리 4개 만드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거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코비드 때 시작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다들 어떤 이유로 뜨개를 시작해서 이 지경까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심심해서 손을 가만히 있기가 싫어서 한번 뜨개를 해보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기 옷을 떴던 게 제 옷을 뜨는 지경이 되었고, 그 뒤로도 많은 옷을, 뭐 많다면 많고 아직 적다면 적을 옷을 떠왔는데요. 본격적으로 뜨개를 시작한 게 2025년 1월이라고 치면 지금 1년하고 6개월이 된 거죠. 1년 6개월 정도를 뜨개를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취미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중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전까지 뜨개 생각을 하고 손을 가만히 있으면 너무 불안하고 그럴 지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기로 뜨개를 시작하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댓글을 읽어봐야 되는데요. 한번 댓글을 빠르게 읽어볼게요. 근데 죄송한데 제가 이번 주에 댓글을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무슨 댓글까지 읽었는지를 잘 모르기도 하니까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새로운 영상을 올렸잖아요. 큐뮬러스 완성기를 올렸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솔직히 영상 큐뮬러스 티셔츠도 뭐 뜨는 과정이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많이 남겨놓지 못했어서 영상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을 보자면요. 그리고 치킨을 먹었는데 지금 속이 좀 안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실하울 하는 영상에 제가 이 댓글이 누군지는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부끄러울 수도 있고 고소당할 수도 있다 해서 혼자 버스에서 빵 터졌어요. 뜨개는 모르지만 수다가 너무 재밌어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뜨개를 하지도 않는 분인데 제 영상을 보게 되셨는지 궁금하고 뜨개를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원하신다면 제가 튜토리얼을 이제 튜토리얼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튼 뜨개 너무 좋은 취미니까 제가 하는 거 잘 보시고 같이 떠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분은 오늘 처음 봤는데 입담이 좋으시네요. 자주 챙겨볼게요 라고 하셨는데 칭찬 감사합니다. 항상 저는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해요. 재미가 너무 또 선을 넘으면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늘 조심해야 된다고 요 입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을 잘 타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제가 실수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큐뮬러스 티셔츠에 핀 예쁜데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분은 지금 여러 번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요즘은 뜨개 하면서 제 생각에는 자막만 있는 영상보다는 음성이 있는 영상이 더 좋습니다. 음성 영상 소중해요 하셨는데 제가 이거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많이 떠들어 볼게요. 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렇게 댓글이 많지는 않았었고 이번 주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컸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모쪼록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뜨개를 할 때 같이 듣고 공감하면서 웃을 수 있는 또 다른 소재로 니덴챗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